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주에 다녀왔던 10월 25일 날 진행됐죠. 울주 트레일 러닝 시합 UTMP 2025년 오피크 44km 구간을 완주하고 왔습니다. 네, 완주 재밌게 잘 하고 왔고요. 완주한 소감을 오늘 영상을 올리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는 하대 트런 시합을 다녀왔었습니다. 지리산의 하엄사에서 출발해서요, 대원사까지 정주하는 48km 구간을 완주하고 왔는데, 그때 걸렸던 시간은 11시간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UTMP 2025년 오피크는 제가 완주하는데 걸렸던 시간은 구간이 좀 짧아서 44km 구간이죠. 그래서 그런지 10시간 45분 주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합 중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적당한 속도로 주파를 했고요. 보통 완주 시간을 좀 단축을 하시려면 출발하실 때 최선두에서 출발하시길 늘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뭐 자전거를 하는 랠리나 그랑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트레일 러닝 시합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모든 뭐 자전거 시합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항상 출발을 하면 출발한 지 뭐 한 10분 뭐 15분도 안 돼서 중간이나 후미그룹은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의 뭐 실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상황은 전체적인 뭐 자전거 시합에서 라이딩 시간을 잡아먹고, 또 트레일 러닝에서는 러닝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제가 뭐 대략 예상할 때는 이 병목 현상에서 잡아먹히는 시간대는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을 소비를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선두 그룹으로 갈 때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 하고요. 중간이나 후미 그룹에서 그 흐름을 타고 갈 때 그 속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선두 그룹으로 가면 선두 그룹 사람들 열심히 뛰고 막 하거든요. 얘들 열심히 달리죠.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속도에 맞춰서 저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중간이나 후미 그룹으로 가게 되면 뭐 그렇게 열심히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에 또 맞춰서 저 역시도 괜히 또 뭐 사람을 먼저 지나쳐 가면서 뭐 가게도 좀 뭐 하고 해서 그 흐름에 또 저도 모르게 맞춰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속도가 선도 그룹과 후미 그룹은 또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뭐 시간이 한 30분에서 또 1시간 전체적으로 시간을 또 소비하게 되죠. 보통 선도 그룹으로서 시합이나 랠리, 트런 뭐 이런 거를 완주할 때 선두 그룹으로 갔을 때는 저는 보통 1시간 시간에서 2시간 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실력이 안 돼서 뭐 완주했을 때 시간이 10시간 시간이 걸리고 뭐 11시간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분은 실력이 좋아서 뭐 8시간 시간 걸리고 7시간 시간 걸리고, 뭐 요렇게 되는 것도 물론 실력 차이도 물론 있지만은요. 이렇게 선두와 중간 그룹 어느 그룹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조금 더 인지를 하시고, 기록에 욕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무조건 선두 그룹으로 출발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물론 선두 그룹으로 가서 오버페이스 하셔 가지고 DNF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 그룹으로 가시되 본인의 역량을 잘 판단을 하셔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열심히 하시고, 오버페이스는 절대 안 하시길 권해 드리고요. 제가 자전거 랠리 시합을 많이 참가했었는데 보통 300km 단위로 참가를 좀 했었고요. 가장 유명했던 시합은 울트라 300 랠리와, 그리고 지리산 320, 그 랠리가 있었고, 또 280 랠리라고 또 유명한 랠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갔다 왔었는데 울트라 300하고 지리산 320은 제가 혼자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최선두로 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완주 시간이 보통 컷오프가 36시간이 컷오프인데, 제가 완주했던 시간은 한 27시간 그리고 30시간 요 정도 안에 이제 완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순위로 보면
뭐 두 대회가 희한하게도 제가 12 번째 완주를 해냈더라고요. 그렇게 완주를 했었고 280 랠리 같은 경우는 함께 가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중간 그룹에서 같이 출발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완주를 했는데, 그래서 걸렸던 시간은 쪼금 길게 걸렸습니다. 한 34 시간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뭐 아무튼 이 선두 그룹으로 가는 거와 중간과 후미 그룹으로 가는 거는 확연히 완주하는 그 시간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랑폰도도 역시 그랬고요. 예, 이번에 트란시압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제 갔다 오고 나서 뭐 저도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인제 조언을 해 드릴 때 "무조건 최선두 그룹으로 가서 병목 현상을 피해라. 그러면 완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선두 그룹에 그 열심히 하는 그 흐름에 맞춰서 가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라고 인제 조언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게 좀 희한한 게 있습니다. 어 처음 시합을 참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뭐 본인의 실력이 초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느린 분도 있겠지만은, 시합 참가는 초보인데 실력은 또 어마무시한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시합 참가를 인제 처음 하실 때는 절대로 선두 그룹으로 출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이제 약간의 좀 두려움, 그리고 주저함 뭐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중간이나 후미 그룹으로 출발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록에 대한 또 약간의 욕심을 좀 가지시는데, 정말 예, 기록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라면 출발하실 때 무조건 최선두 그룹에서 예, 출발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경험이 좀 쌓이시고 실력이 좀 이제 좋은 분이라면 네, 본인도 인제 기록에 대한 욕심이 좀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인제 보통 최선두 그룹에서 출발하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예.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고 깨달아야 예, 고거를 예, 알게 되시더라고요. 뭐 설명을 제가 아무리 잘해도 경험하는 것만큼은 예,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한 1 년은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1년 정도 꾸준히 인제 시합을 나가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되셔서 이제 본인도 인제 시합을 이제 1년 후에 시합이나 랠리, 트런 시합을 가게 되면 예, 제 선두에서 출발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록에 욕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는 이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뭐 파우젤 드시고 콜라도 드시고 뭐 비타민 C도 드시고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혹여나 계실까 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로 랠리를 많이 다닐 때는 사실 파우젤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고요. 극히 아는 분도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시합 중에 파우젤 먹는 분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저희 때는 그냥 많이 먹는 거였습니다. 밥 많이 먹고 뭐 랠리 중에 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좀 조금 약간 무식한 방법인데 예,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 역시도 예, 이런저런 경험을 쌓다가 보니까 콜라가 좋고 또 파워젤이 또 왜 좋고 하는지를 사실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트런시합에서 예, UTMP 오피크에서는 그렇게 뭐 음식을 많이 먹진 않았고요. 예, 주로 이제 파워젤하고 콜라하고 그리고 비타민 C를 좀 많이 섭취를 했고, 예, 덕분에 좀 힘들지 않게 좀 편안하게 잘 완주를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어, 기록을 향상시키시려면 예, 선두 그룹으로 출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해서 음식을 예,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리고 또 밸런스가 좋은 예, 그런 음식의 조합을 만들어서 예, 시합 중에 드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UTMP 2025년 트런 시합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색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날 숙박을 위해서 갔었고요. 그리고 선수 등록도 이제 전날 해야 돼서 네, 금요일 날 24일 날 가서 선수 등록을 하고 뭐
가서 보니까 준비 물품들이 있습니다. 뭐 라이터, 호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점검을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건품해서 실격이 돼서 참가를 할 수 없고요. 배번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잘 챙겨 갔습니다. 저는 잘 챙겨 가서 배번을 받고 그리고 인제 숙소를 따로 제가 뭐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차박을 하루 하기로 하고 갔었습니다. 뭐 주차장은 굉장히 곳곳에 널널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박을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저녁 때쯤 약간 인제 비가 쪼금씩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합 당일날 '비가 오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예. 저는 사실 비가 오면 예 참가를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뭐 비용이 뭐 17만 원이나 참가비를 냈는데 포기하기엔 좀 아깝잖아요. 근데 아깝지만은 뭐 저는 다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예, 비가 오면 산길이 어떤 상황이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많이 힘든 그런 시합이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와룡 MTB 시합인가요? 예. 그때 그게 100 킬로 시합이었는데 100 킬로 완주하는 내내 비를 맞고 완주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완주하고 나서 두 번 다시는 비가 오면 시합 참가를 안 한다라고 굳게 결심을 했었어요. 예. 그때 기억이 너무나 좀 강해서 그랬는지 예. 비가 오면 무조건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시합 당일날 25일 새벽에 일찍 눈을 떴어요.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제 시합 준비를 하는데 계속 좀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 내리네. 이번 시합은 좀 포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시간이 새벽 6 시인데요. 6 시가 돼 갈수록 비가 점점 그치더라고요. '아 뭐 이게 하늘의 뜻인갑다. 아 출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출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MTB 랠리를 가면 참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참 아는 분들 많이 만나서 인사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 트런 시합은 뭐 저도 뭐 초보고 많이 가보질 않아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아는 분을 몇 분 만나서 또 인사도 드리고 예, 그렇게 이제 출발을 준비를 하고 6시쯤에 네,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30분도 안 돼서 네,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 길이 아니다. 길이 잘못됐다." 뭐 부르시면서 위에서 뭐 급하게 뛰어내려오시는 분들이 또 갑자기 있더라고요. 이 선수분들은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가 뛰어내려오시다 길이 굉장히 땅이 젖어 가지고 좀 미끄러웠어요. 진흙 뻘밭이었는데 급한 마음에 또 뛰어내려오시니까 뭐 미끄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또 밑에서는 또 올라오는 분들이 또 계속 있었거든요, 상황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게 올라가야 되니 내려가야 되니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는데 어느 순간에 인제 내려가는 분이 더 많아지면서 다시 인제 다 내려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가니까 새로운 코스로 인제 안내원이 또 안내해 주셔 가지고 글로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또 위에서 "아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다시 내려오시더라고요. 또 이건 또 뭔 상황이야. 두 번이나 연속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재출발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재출발? 재출발이란 게 뭐야?" 제가 뭐 자전거 시합을 그렇게 많이 갔어도 재출발이란 걸 해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웬 또 재출발이에요. 원래는 뭐 자전거 랠리 같은 경우는 뭐 300 킬로 구간을 가다 보니까요. 코스 숙지는 참가하시는 분들의 의무 사항이고 길을 잘못 들어서 DNF 하는 거는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항상 뭐 답사도 가시고 뭐 이렇게 길을 알려고 다들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오피크 UTMP 시합을 가 보니깐요. 이 너무 안내가 잘 돼 있더라고요. 길을 잃을래야 잃을 수 없을 만큼의 그 표시는 정말 완벽하게 했습니다. 구간이 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전거 랠리는 300 킬로 구간, 특히 산을 가는 자전거 MTB 랠리 같은 경우는 거의 안내 표지판 잘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울트라 300 때 한번 길을 잘못 들어 가지고요. DNF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뭐 DNF 할 때도 뭐 욕은 하죠. "아씨 안내 표시가 뭐 개판으로 돼 있다." 뭐 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참가를 할 때 기본적인 마인드는 '길은 우리가 숙지하고 가야 된다.'는 마인드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길을 잘못 든 거에 대한 책임도 역시 뭐 따지는 편은 아니었어요, 뭐 운영사에. 근데 이번 사태는 뭐 사실 저도 좀 방만하게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코스 숙지는 사실은 안 했습니다. 뭐 대충 뭐 지도만 요 지금 보이시는 이 지도만 보고 요렇게 요렇게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원체 트런 시합은 표시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었거든요. 저 과대 트런도 갔을 때 길을 거의 잃지는 않고 갔어요. 특히 그 하대 시합은 뭐 거의 직선주로 오고 길을 잃을 뭐 그런 게 거의 없는 그런 트런 시합이다 보니까 이번 UTMP 오피크도 사실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코스 숙지는 제대로 안 하고 뭐 가는 대로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지도만 좀 참고를 했는데, 뭐 안내 요원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길 하나를 뭐 선두 그룹을 잘못해 갖고 뭐 중간 후미까지 다 잘못된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길을 또 찾아서 올바르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제 출발은 좀 잘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안내 요원이 잘못을 하셨든 뭘 하셨든 길을 제대로 찾아가셨던 분들이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길을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답사도 하셨을 거고 길에 대한 숙지를 엄청나게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 노고가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서도 제 갈 길을 잘 찾아가신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제 출발은 이건 좀 많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그렇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여하튼 제 출발을 7시 30분에 이제 재출발을 하는 걸로 하고 다시 백을 했습니다. 제가 요때 보니까 3.3km 스트라바 기록상 이동을 했더라고요. 제가 뭐 중간 그룹에서 저는 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힘 소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선두 그룹으로 가셨던 분들이라면 초반부터 힘을 엄청 씁니다. 그래서 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정상까지 찍었을 텐데 다시 백을 해서 재시합을 하겠다 야, 이러면 뭐 시간상 벌써 1시간 가까이를 에너지 소비를 극심하게 했는데 다시 한다라면 참 이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나 그 좀 선수 클래스이신 분들은 참가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을 좀 했고요. 저같이 중간에서 가셨던 분들은 뭐 크게 에너지 소비가 없어서 뭐 재출발을 해도 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여곡절을 걷고 그렇게 다시 재출발을 했습니다. 7시 30분에 해가 벌써 다 떴더라고요.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이게 뭐야 뭐 이게 뭐야 뭐 말씀들 하시는데 뭐 어쩝니까. 재출발이 결정이 됐고 뭐 해야죠. 그래서 7시 반에 다시 재출발을 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출발하고 뭐 10분도 안 돼서 이제 뭐 오르막 진행이 이제 됐고요. 아, 걱정스러운 부분이 길이 이 영남 알프스 이 지금 가느산 올라가는 길이 비에 젖어서 그 출발할 때는 비가 안 왔지만은 새벽에 왔던 비 때문에 길이 뭐라 진흙구덩이라 그래야 되나요? 뻘창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너무 젖어 있고 진흙벌밭이고 해서 상당히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안 됐어요. 문제는 안 됐는데 이제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 재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할 때 그때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뛰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분들 뛰어내려가면서 많이 자빠졌습니다. 제가 재출발하기 전에 그 넘어지시는 분들 본 것만 해도 한 7, 8명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야 길이 이거 이 내리막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좀 하면서 올라갔고요. 이 출발하고 나서 좀 한 몇 킬로 갔을까요? 한 1킬로 갔나요? 2킬로 갔나요? 가면은 포장임덕길이 조금 나옵니다. 포장임덕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가늘산 가는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늘산 가는 길은 능선 따라서 이제 가는 길은 뭐 길이 너무 잘 돼 있고요.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느산 이제 정상에서부터 이제 빙 돌아서 이제 내려가는 길이
엄청 문제가 됐습니다. 예, 역시나 길이 그 진흙 뻘밭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미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틱을 하나를 가져갔는데, 보통 제가 하대 때는 안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창원시계 종조할 때는 스틱 자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어떨 줄 몰라서 제가 스틱을 하나 준비해 갔는데, 너무 준비를 잘해 간 것 같아요. 내리막에서 너무 진흙 뻘밭이다 보니까 상당히 미끄러웠는데, 그때마다 이 스틱으로 브레이크를 거니까 조금 안전하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넘어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중간에 좀 크게 다치셨는지 한 분이 좀 약간 피를 흘리며 좀 누워 계시는 것도 한번 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오- 오늘 정말 조심해서 내려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관악산 내려와서, 보급소 에서 1차로 보급을 하고, 뭐 보급지에서 뭐 콜라, 음료수, 포카리죠. 그리고 물, 그리고 바나나, 빵 뭐 이런 거 주시더라고요. 예. 뭐 파우젤도 주시고 해서 잘 챙기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해서 다음 보급지까지가 거의 14km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14km 구간을 산을 뛰고 등산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게 뭔가, 뭐 대충 저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물이 500리터짜리가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좀 좋았는데, 제가 마침 준비해 간 물통이 제가 저 편의점에서 사는 500ml 물통 두 개였는데, 하나는 좀 콜라가 담겨 있었고요, 하나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14km 구간 이동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역시나 좀 부족했어요. 제가 보통 창원시계 정주를 다니면 물 두 개에 콜라 하나를 기본으로 넣고 갑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14km 구간을 이제 보금 없이 가야 되는데 물 한 통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네, 다음 보급소까지 가는데 물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아껴 먹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만일에 UTMP 44km 구간을 간다라고 하면, 네, 물통은 500리터짜리 두 개, 그리고 콜라 500리터짜리 하나, 500ml죠, 하나,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첫 번째 보급지에서 두 번째 보급지까지 가는데 이제 산을 두 개를 넘어요. 천왕산하고 제약산을 넘습니다. 이 구간은 뭐 출발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힘이 든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제가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가자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뭐 풍경 구경 많이 하고요. 그리고 속도는 적당히 했습니다. 대신에 내리막은 조금 뛰었습니다. 내리막에서 보통 뛰면은 한 네다섯 분 이상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내리막을 이렇게 많이 안 뛰시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가 200에서 250등이, 그 사이로 중간 그룹으로 거의 갔었는데, 내리막 스킬이 조금 부족하셔서 안 뛰시나, 아니면 뭐 체력 안배 문제로 안 뛰시나,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그 저는 오르막은 천천히 가고 내리막은 좀 빨리 가서 시간을 뭐 컷오프 시간 안에는 도착을 하자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내리막은 조금 열심히 뛰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악산에서 내려갈 때쯤에 길이 좀 험하고, 뭐 조금 뭐랄까 좀 평지는 아니고요, 산에서 좀 내리막이 약간 각도가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앞에서 두 분이 굉장히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뒤에 붙어 갖고 세 명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산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오피크 이 시합에서 가장 재밌게 다운을 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앞에 좀 빨간색 티를 입으셨던 분이신데 상당히 리딩을 잘 하셨고요. 그 제가 저하고 또 제 앞에 한 분 가셨던 분, 이렇게 빨간색 옷 입으셨던 분 세 명이서 굉장히 다운을 여러분을 좀 지나치면서 굉장히 잘 재밌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몸무게가 좀 지금 75kg 정도 되거든요. 예. 원래 82에서 지금 75까지 좀 줄여 놓은 건데 이번에 UTMP 준비를 하면서
달리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줄인 무게가 75kg인데요. 그래도 좀 무거운 편이죠. 이 몸이 무겁다 보니까 오르막을 뭐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는 힘들었어요. 그 대신에 내리막을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공략을 했고요. 그 덕분에 내리막 스킬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산에서 하산하는 길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좀 익사이팅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내려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구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급지에서는 국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급지는 구간이 좀 짧아요. 한 8km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길이 포장 임도가 좀 길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큰 부담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3구간 보급지 세 번째 구간까지 가는 동안에는 크게 힘든 게 없었어요. 대략 그때 이때까지 거리가 이제 30km 정도 거리인데 워낙 제가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가자는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세 번째 보급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보급지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한박등, 한박등. 와, 지금 생각해도 한박등은 뭐 그렇게 힘든 구간은 아닌데도 30km를 이미 지나오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인가 이때부터 슬슬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박등을 거의 다 올라갔을 때부터 조금 힘이 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모르게 이때부터는 능선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박등은 좀 힘든 구간이었다라고 지금도 기억이 남고요. 한박등 지나서 이제 영축산 가는 길이 조금 안 좋습니다. 좀 뭐 험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힘들고 내려갈 때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벌써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영축산이 그렇게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축산 가는 길에서 퍼지는 분들을 좀 많이 뵀습니다. 뭐 앉아 있는 분들, 누워 있는 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한박등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게 이제 영축산의 그 약간 길이 좀 험한 길에서 또 데미지를 주니까 거기서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힘들게 영축산까지 갔습니다. 근데 영축산이 제가 예전에 그 영남 알프스 랠리 130km 할 때 사실 몇 번 갔었거든요. 제가 그 랠리를 네 번인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영축산을 자전거 메고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축산은 풍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그 진짜 그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에 제가 힘든 것도 잠깐 잊을 정도였습니다. 영축산에서 신불산 가는 길은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억새 바다라고 할까요? 뭐 제가 힘든 오피크 시합을 하고 있지만은 잠시 그걸 잊고 풍경 감상을 좀 했습니다. 산은 이 맛에 가는 거지.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전에는 못 봤던, 관심이 없어서 보이지 않았던, 비박하시는 분들을 좀 뵈니까, 굉장히 부럽고, 저도 좀 비박하러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불산 정상을 이제 오르고 나서, 이제, 그 꼬린 지점, 웰컴 센터로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좀, 이때부터 허기가 좀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막인데도 불구하고, 뛸 수가 없었습니다. 좀 많이 걸었어요. 그래, 그래도 뭐 내리막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포장 임도가 나오는 구간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포장 임도 구간이 작년에 제가 다른 시합에서 이 구간을 뛴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저를 스쳐 지나가시는 트런 하시는 선수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분들 보면서 야 저런 속도로 어떻게 뛰 내려가나 이 포장 임도길을 무릎이 다 고장이 날 것 같은데 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속도는 절대 못 뛴다는 게 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제가 오히려 내리막을 너무 열심히 뛰어서 그런가 다른 분들 몇 분을 지나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은 조금씩 발전을 하는구나,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도 쉽게 되고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조금 기분은 좋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요. 혹시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완주 시간 10시간 45분 19초 걸렸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즐겁게 잘 뛰고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길이 좀 험했습니다. 넘어지는 분 너무 많이 뵈서 정말 비 오는 날은 앞으로 진짜 절대 나는 참가하지 않겠다. 한 번 더 생각을 했고요. 그 전날에 또 비가 왔더라도 한번 좀 고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전주에 45km 런을 했었습니다.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거리를 뛰었는데 이 데미지로 이 오른쪽 종아리가 약간 파열이 좀 있어 가지고요. 사실 참가를 좀 망설였던 이유가 이 종아리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왼쪽은 또 골반이 있는 쪽이 좀 따끔거리는 증상이 좀 있어 가지고요. 잘못 디디면 발을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왕 왔으니까 뭐 참가를 하자 해서 했는데 역시나 내리막에서 오른쪽은 종아리가 아프고 왼쪽은 골반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 내리막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뭐 항상 긴장하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좀 있었고 아주 즐겁게 좀 완벽하게 예 다운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뭐 제 몸이 아직은 '달리기에 적합한 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UTMB 시합 전에 마라톤을 45km를 뛰는 거는 좀 뭐라 그러죠? 교만한 행동이랄까요?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교만했고 또 '욕심이 좀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몸의 컨디션을 좀 잘 유지해서 시합을 좀 즐겁게 즐기다 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달리는 내내 고통과의 싸움이었고 인고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완주를 이렇게 하고 오니 나름 '잘하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